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카고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들의 모습을 미인으로 만드시는 의사 선생님이신 김태경 의학 박사를 모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성형술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느라고 늘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면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미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여성들은요. 그런데 옛날 우리 그 조선 시대에 생각했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인, 다시 말해서 미의 기준이 좀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그 미의 변천사라 그럴까 그런 거를 그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그 지금 조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조선님은 모든 사람들이 조선에서만 살았고 그렇죠. 바깥의 세상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세계가 one world가 돼가지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외국의 아주 아름다운 마들이나 배우나 이런 걸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돼가지고 한국 분들도 많이 웨스터나이즈한 그런 미를 찾으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국 사람이 원래가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거의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 하고 나면은 눈이 훨씬 더 이뻐지니까 그렇죠? 그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그 기호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형 수술을 완전히 뜯어 고쳐 가지고 딴 사람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성형 수술은 본래 갖고 있는 미를 살려 가지고 그 나이에 적절하게 이뻐져야 되고 젊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내추럴 뷰티 같아요. 네. 저는 그 옛날 조선시대 미는 그 겹쌍꺼풀이 아니고 홀쌍꺼풀에다가 또 얼굴도 갸름하고 또 키도 좀 자그마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 서양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키가 크고 뭐 체격이 크다 하는 생각은 이제 적게 드는데요. 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더 이뻐지고 또 젊어지고 그런 그 욕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10년만 더 젊게 보일 수 있으면 그런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특히 여성들이 그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주로 많이 그 성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의 하고의 그 원하는 성형의 부위가 달라요. 그렇겠죠. 네. 네. 특히 한국 사람도 나는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거의 난 환자가 없고 네. 중국 사람 아주 소수고 그래서 한국 분도 뭐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은 거의 한 85%에서 90% 이상이 네. 순전히 얼굴에만 컨센트레이션 돼가지고 수술을 하시려고 그러고 이뻐지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얼굴보다는 바디 컨투링, 네. 그 육체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사람들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포석션을 한다든가 유방 수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텀이 턱이란 거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미국의 카스메틱 서저리 성형외과 저기를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라이포석션이에요. 지방 흡입 수술. 네. 그러니까
배, 다리, 팔, 옆구리 네.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유방 수술. 확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수술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하긴 하지만은 동양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눈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양악 수술,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넓적하잖아요, 서양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턱을 깎아낸다는 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오리엔탈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은 그런 수술을 선생님이 많이 하고 계신지요? 네, 눈 수술을 많이 합니다. 눈 수술을 많이 하는데 네. 턱을 깎는 수술은 미국에서는 우선 저는 배우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그러고 그 미국 성형외과들이 턱을 깎는다 하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한국에서만 있는 한국에서만이 일이죠. 이제 그런 유행되는 적이고 네. 그거 왜냐면 턱을 깎아가지고 저기를 하는 건 이건 reconstruction이니까 사실은 그게 성형에 관한 성형이 아니고 아니죠. reconstruction이 재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네. 턱을 깎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런 시술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미에 대한 그 추구는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그 유행이라고 할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취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선 면접을 볼 때 네. 외모를 보고 많이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남자분들도 많이 그 성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사시는 우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분들이 성형하시는 그런 이유라든지. 미국의 제 클리닉에서는 이제 미국 우리 교민들 남자들 오시는 거는 그냥 뭡니까 눈 쌍꺼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드름 많이 나서 여드름 상처 난 거 그거 고치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남자는 원래대로 입체적으로 생겼으니까 그렇죠. 주름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중에 늙어져서 눈이 처지니까 그때 수술하는 눈만 수술하는 이런 것은 꽤 합니다. 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85% 내지 90%는 여성이고 네. 미국에서 한 10% 내지 15%가 남자들이 성형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아름답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수술, 그러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우선은 돈도 돈이지만 아파서 그 성형 플라스틱 서저리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좀 많거든요. 겁이 나니까. 그러면 그 노 서저리 하면서 그 얼굴을 젊고 이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안면 그 성형에 대해서는요. 네. 저는 이제 칼을 대 가지고 하는 건 거의 안 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no under the knife. 나이프에 들어가지 않고 칼로 째지 않고서 하는 그러한 시술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필러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저는 그 퍼머넌트 필러를 쓰는데 네. 퍼머넌트 필러 RT 필러라는 게 있어요. RT 필러를 쓰면은 한 5년 내지 한 7년 이상 그것이 킵하고 있군요. 네. 유지되고 그거하고 CO2 fractional laser resurfacing이라고 같이 하면요. 네. 한 10년에서 15년의 나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서지컬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은 우선 굉장히 아프고 네. 또 못하겠죠? 자연스럽지가 않고 이게 네. 플라스틱 같아요. 조각 비슷한 그런 저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처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지컬 페이스리프트는 굉장히 사양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예전에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딴 거로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하고 레이저하고 필러니 또 팻 트랜스퍼니 네.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서지컬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보톡스를 맞게 되면 뭐 6개월 정도밖에 그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필러는 퍼머넌트라고 그래서 5년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필러라는 것이 그것도 보톡스와 마찬가지로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5, 네. 6년 이상이 간다면 그 해볼 만한 거네요. 그러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번에 제가 더 젊어지면 아마 그 필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이제 필러도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하이루로닉 애시드 필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하이루로닉 애시드는 우리 이제 피부나 이런 조인트, 관절 이런 데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넣어야 돼 가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맞으면은 한 8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게 기간이 짧죠. 그다음에 intermediate lasting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레디에스나 그다음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거는 한 1년 반 정도 가고 네, 그다음에 한 2008년도에 미국 FDA에서 프루브된 아디필은 그것만이 미국 사회에서는 그 퍼머넌트 필러로 FDA에서 승인을 받은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년에서 7년을 유지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레이저 페이셜 리주비네이션이라는 그것이 그 CO2를 예. 이용해서 하시는 그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트리트먼트를 받게 되면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뭐 준비할 건 하나도 없고 네. 그 이제 CO2 레이저 리서페이싱을 받으시면은 네. 이 피부의 그 이제 depth 그저 thickness가 꽤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시술 받은 분이 집안에 한 일주일을 계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일주일 베케이션을 받아야 예, 이렇게 되겠군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굉장히 한 일주 동안은 굉장히 흉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일주 후에는 아주 그 스킨이 어린애들 같이 돼요. 아주 그냥 그 예쁜 어린애들 스킨 같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저기 하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강한 햇볕을 좀 피하셔야 되는 거 좋고. 그러니까 하신 후에 그 선블락이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그 로션 이런 거는 계속 좀 발라줘야 되겠죠. 한 2, 3개월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의사항은 선번에 그 데우지 않도록 예. 하셔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분들이나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그 페이셜 쪽을 많이 성형을 한대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라이포 석션을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이포 석션 하면은 이제 배가 뭐 날씬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고통이랄까 무슨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라이포 석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most advanced 된 그 아쿠아 라이포 석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쿠아 라이포 석션은 물로다가 하는 건데 네. 시술하는 동안에 잠도 재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환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그 페인은 페인 스케일 0부터 10까지 해서 10이 제일 아픈 거고 0은 없는 건데 보통 2 내지 3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고 수술 끝나고 나서 6시간 내지 10시간은 페인이 하나도 없고 네. 그 후에
페인이 아까 말씀드린 한 3 정도 있어서 그 페인 피를 보통 2번 내지 5번밖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진통제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타일레놀 같은 정도. 예, 타일레놀하고 코딘 그런 거 있는데 에드빌을 2알씩 에드빌 2알씩 한 6 내지 8시간마다 한 3-4번만 잡수시면 거의 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트래디셔널 컨벤셔널 라이포석션은 그 라이포석션의 캐뉼라이거든요. 네. 캐뉼라로다가 이제 지방을 파괴해 가지고 흡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거 할 적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이 가니까 그 브루징, 그러니까 멍이 그렇죠. 많이 들고 많이 되겠죠? 또 혈액도 많이 로스되고 그리고 그 브루징 그 멍든 것이 한 2주 3주 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고 굉장히 아프죠. 2-3주. 네. 근데 지금 어드밴스드 테크닉 해 가지고 하는 라이포석션은 그 브루징 멍은 뭐 제 생각에는 제 프랙티스는 한 2-3%밖에 안 돼. 그것도 조그만 부분으로. 네. 페인이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고 3일째부터는 정상 일하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굉장히 컨벤셔널한 네. 것이었고 요즘은 네. 정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별로 통증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앞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은 특히 다리를 내놓고 네.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핫팬츠를 입고 싶은데 그 다리에 베인이 울퉁불퉁 나와서 그런 그 흉한 모습 때문에 그런 그 자기 다리의 미를 과시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아마 그 베리코스 베인, 네. 한국말로는 정맥류라고 하나요? 네. 그런데 그런 그 베리코스 베인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베리코스 베인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그 정맥 안에 그 밸브가 있거든요. 네. 밸브가 이렇게 상으로만 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밸브가 데미지가 되면은 네. 이것이 닫히질 않고 닫혔다가 열리지만은 또 닫힐 때 완전히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혈액이 역류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는 보통 유전은 아니지만은 그런 타고난 그러한 유전자적인. 타고난 그러한 몸저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또 직업적으로 항상 오래 서 있는 오래 서 사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주 생기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전부 다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은 라이포석션 같이 전신 마취해야 되고 몇 군데를 째가지고 그걸 이게 뱀 가죽 벗기듯이 벗겨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멍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 2-3주를 직장을 못 나가시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고 이제 레이저를 그 정맥 안에다 집어넣어요. 네. 레이저를 집어넣는데 레이저가 들어가는 저기는 보통 주사 맞는 그런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가는 딱 사람. 들어가는 거를 해가지고 그걸로다 레이저를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여기가 사타구니라고 그러나요? 네. 사타구니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베인 정맥 줄을 이제 국소 마취하는 그 원액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한 다음에 레이저를 하시면은 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하나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 끝나고 20분 후면 가시고 그날로 가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막 획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바로 그런 시술을 받으면 네. 뭐 한여름에 숏팬츠나 미니스커트 충분히 입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 또 보면 오래 서서 그 베인이 크지는 않지만 그 실핏줄이 가늘게 이렇게 나타난 것도 같은 방법으로 코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핏줄은 아까 그 베리커스 베인은 네.
인터널 레이저,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저를 해야 되고 베리쿠스 베인은 엑스터널 레이저를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베리쿠스 베인이 아니고 그 스파이더 베인보다 조금 굵은 거는 우리가 그 스클레로징 에이전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없애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리쿠스 베인은 이것은 질병이니까 그 보험에서 커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스파이더 베인이나 그보다 조금 더 큰 리티큘러 베인은 이거는 질병이 아니고 이거는 코스메틱이니까 그건 인슈런스 그건 커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맥류는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경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잘 알아보고 인슈런스 커버가 되는지 아닌지도 알아보고 시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그거를 진단을 내고 네. 초음파를 해가지고 진단을 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우리가 편지를 써요. 네. 이러 하고 이거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오케이 하고 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하면은 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또 김 박사님은 성형 시술만 하시는 그 의사시기도 하지만서도 원래 또 연세대 의대에서 전공하신 거가 산부인과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쭤보겠는데 그 여성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출산하고 그래서 그 요실금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뭐 웃는다든지 또 아니면 재채기를 한다든지 또 엑서사이즈를 할 때 그런 그 요실금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고 네. 또 그래서 그 때문에 뭐 운동이나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요실금의 그 원인은 어디서 주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실금의 원인은 첫 번째 어펜더가 네. 출산이에요. 어린 날때 힘을 주시니까 아하. 힘을 주시니까 그 질 앞에 있는 질 앞하고 방광 사이에 인대가 있거든요. 네. 그 인대가 늘어져서 그래요. 그렇군요. 인대가 늘어져 가지고 방광도 처지고 인대가 늘어져 가지고 그 요도로 서포트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웃던가,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한다든가 해갖고 복부의 그 압력이 증가되기만 하면은 이 질 앞에 있는 인대가 서포트를 못 해주니까 그 요도가 열려가지고 소변이 요실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거의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치료받으면 요새는 간단하게 네. 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슬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팔에 거는 그런 슬링 같은 거. 그런 네. 슬링을 어디다 해주냐면 그 요도 밑에다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것이 그 인대가 늘어지는. 늘어진 인대가 서포트 못 해주는 걸 해줍니다. 네. 그 뭐 보통 한 40분 정도 수술하고 그날로 집에 가고,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방광 처진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광만 처지는 게 아니고 질 뒤쪽으로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네. 거기 또 그 직장하고 질하고 사이에 거기 또 인대가 있는데 그것도 늘어지니까 이제 질 안쪽으로 직장이 이렇게 프로트루션 돼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네. 그것도 다 이제 교정을 하죠. 같이.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은 거의 뭐 그 예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가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의학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좋아진 거는 분명하군요. 그러면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 우리가 성형술로 많은 것을 더욱 이쁘게 하고 젊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 성형을 하시는 분으로서 true meaning of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연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미는 자기가 타고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미국말로 트윅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그걸 뭐라고 그러나 약간 그 타치해서 이렇게 보존할 수 있으면 그게 좋죠. 근데 그렇죠.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자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주름살이 제일 많이 생겨요. 아. 그 다음에 이 태양의 선 데미지가 가는 네. 사람한테 두 번째로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우선 그런 담배 같은 건 피시지 않고 또 선에 익스포즈 될 적에 그런 선 블락해서 데미지를 안 갖게 하시고 그러는 게 좋고 또 식이요법을 하셔가지고 비타민이니 여러 그 채소 이런 걸 드셔가지고 피부 미용에 좋은 그런 저기를 유지하시면 좋고 또 살이 많이 안 찌시면은 이게 뭡니까 저 팔이나 복부나 허벅지나 이런데 지방이 많이 꼬이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라이포수션 같은 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운동과 그다음에 그 음식 섭취를 잘 하시는 분은 장수하실 뿐만 아니고 그 사시는 동안 계속 자기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내추럴, 자연적인 미라는 것은 건강한 그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아름다움에 관해서 또 특히 성형술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으셨는데요. 우리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내적인 아름다움, 즉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 친구, 커뮤니티를 사랑한 그 마음과 더불어 있으면 정말로 우리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실감이 되고 동감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